작년 7월 5일 날 우리나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확정고시 되었습니다. 확정고시 되었는데 여기 노란 노선 요거는 신규 노선입니다. 4차 국가철도망 계획의 새로 된 신규 노선입니다. 그래서 광명하고 평택이 복선 고속철 요거하고 그 다음에 요 청색이 새 복선철인데 새 복선철하고 요 KTX 경부고속철하고 직결하는 요 연결선이 작년에 이게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이 됐는데요. 그러면 이게 포함이 됐으면은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인데 이게 뭡니까? 구슬도 깨워야 보배라고. 그러면 언제쯤 과연 요걸 우리가 탈 수 있을까? 우리가 언제 안중역에서 서해선 복선철, 그 다음에 광명, 평택 복선철, KTX 복선철을 타고 여기 서울까지 갈 수 있느냐. 한 30분 걸린다고 해요. 30분대라고 하니까 30분인지 39분인지는 나중에 노선 상황이라든지 그 다음에 정차역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은 그래서 요 가는데 과연 30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언제쯤 요걸 우리가 타고 갈 수 있는지 그게 대해서 오늘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만들어 봤는데 일단은 우리가 여기 보면은 제가 보니까 요 지금 따로 지금 연결선을 제가 한번 그려봤어요. 요 지금 짙은 검은색이 서해 복선철 노선이고 그 다음에 흰색 까만색 이렇게 쭉 교차된 것이 지금 KTX 경부 고속철입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자료에 의하면은 여기가 7.1km입니다. 7.1km. 그래서 여기가 보면은 청북 한산에서 여기 향남 이게 양감이죠, 양감. 양감 사창리로 이렇게 연결되는 걸로 해서 7.1km 정도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요거를 지금 제가 과연 얼마나 이게 빨리 건설이 되어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일단 우리가, SOC 건설 순서와 그 내용에 대해서, 소요 시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SOC 요거를 우리가 건설을 하려고 그러면은, 예산이라는 세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타당성이라고 하는 명분을 만족시켜야만이 예산이 집행이 되고 배정이 되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일단 순서를 보면은 맨 처음 사전 타당성 조사를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 사업으로 포함된 8개 노선인가 몇 개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노선 중에서 다행스럽게 경부고속선 광명 평택 2복선화 요거하고 그 다음에 서해선 복선철하고 경부고속선 연결선 요게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 선정이 됐어요. 선정이 돼서 이게 지금 올해까지 요거를 사전 타당성 조사 결과를 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요거는 팩트예요. 요거는 국토교통부 자료니까. 그래서 일단은 맨 처음 SOC 건설을 하려고 그러면 순서가 사전 타당성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사전 타당성 조사가 잘 나오면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합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 이게 타당성 조사는 맞는데 조금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사전 타당성 조사는 사업의 본격 착수에 앞서 경제성 분석 등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여 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전 절차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명 평택 복선 전철, 그 다음에 서해선 경부선 연결선 요거는 사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지금 하고 있고 올해까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그 다음에 하게 되는데 예비 타당성 조사는 수요가 없거나 경제성이 낮은 사업의 무리한 추진을 방지하고 예기치 않은 사업비 증액과 잦은 사업 계획 변경으로 인한 재정 운영의 불확실성을 차단하고 중도의 사업을 취소하는 걸 방지하며 경제적 기술적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다 하더라도 전반적인 재정 운용이라는 정책적 측면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 대형 투자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하는 것이다. 여기 예비 타당성 조사입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는 대체로 보면은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KDI 여기에다가 요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시킵니다. 그래서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가 잘 나오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설계를 합니다. 설계는 기본 설계, 실시 설계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보상하고 착공 준공하고 시험 운행하고 개통 운행을 합니다. 개통 운행을 하는데 이 내용을 보면은 지금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재밌는 게라고 말하면 뭐하겠는데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 그래서 예비 타당성 조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을 배정할 수 있는 명분이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하는데, 예비 타당성 조사는 지역 균형 발전성, 그 다음에 경제성, 정책성, 요걸 다 평가해가지고, 이 경제성이라는 거는 우리가 투입 재원 100원이면은 편익이 100원 나오면은 1이 됩니다. 그래서 투입 비용이, 만약에 100원 들어갔는데 편익이 50원 나온다. 그럼 0.5 나와요. 그럼 경제성 이거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지역 균형 발전성과 경제성, 정책성을 전부 다 평가를 해서 AHP 0.5 이상이 돼야 돼요. AHP라는 거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평가를 한 종합 점수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평가하는 평가위원이 10명이다. 그런데 5명은 이 사업은 해야 된다.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고 나머지 5명은 이 사업은 그렇게 급한 게 아니고 당장 안 해도 된다. 실효성이 떨어진다. 그러면은 5명이니까 0.5죠. 그럼 요거는 종합점수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평가 점수가 평가 인원들이 다층평가라 그러는데 10명 중에 5명이 이 사업은 해야 된다. 그러면은 되는 거고 6명은 이 사업은 시급하지 않다. 그리고 효과가 그리 크지 않다. 6명이 이렇게 하면은 AHP가 나머지 4명이 좋다. 그래도 0.4가 나오겠죠. 0.4. 그렇게 되게 되면은 요거는 사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 오케이. 그 다음에 요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오케이. 이렇게 하면은 설계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설계로. 왜? 이제 이렇게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을 배정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으니까. 그래서 예비 타당성 조사는 1년 정도 걸립니다. 1년 정도 걸리고 그러면 결과가 나와서 오케이 하면은 설계를 하게 되는데 설계는 기본 설계와 실시 설계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설계는 전체적인 사업의 구조, 배치 등 전체적인 폼을 만드는 거고 실시 설계는 공사를 실제로 하기 위해서 기본 설계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하는 설계가 실시 설계죠. 이건 한 3년 안팎으로 걸립니다. 안팎으로 걸리고 그 다음 보상을 하는 거죠. 보상이라는 거는 실제로 우리가 따로 시간을 내서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과정 중에서 설계라든지 이런 과정 중에서 보상을 실시하기 때문에 따로 시간을 제가 여기 소요 시간을 넣진 않았어요. 그래서 설계가 끝나고 나면은 그 설계도를 바탕으로 해서 착공을 하고 공사를 해서 준공을 합니다. 준공을 하는데 통상적으로 이게 굉장히 시간적인 어떤 그런 기간의 소요되는 기간이 차이가 많이 나요. 많이 나는데 뭐 최소한 3년 이상 보통 요즘 보니까 서울 지하철도 그렇고 60개월 잡아요. 5년 잡더라고요. 그래서 3년 이상을 봐야 되고 5년도 될 수 있다. 그거는 설계도가 나와봐야 되겠죠. 그래서 준공이 되게 되면은 시험 운행을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잡아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게 안정화되고 안전성이 확보되고 성능이 확보되면은 개통 운행을 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명에서 평택까지 복선 전철, 그 다음에 서해선 복선철에서 경부 고속철의 연결선, 여기 지금 동시에 지금 사전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데, 요게 잘 됐다 그러면은 우리가 1년 정도, 뭘 하겠어요? 1년 정도. 여기 올해까지는 사전 타당성 조사를 국토교통부에서는 이게 2022년 내에 사전 타당성 조사 결과를 도출될 수 있을 거라고 했으니까 올해까지 사전 타당성 조사가 완료됐다. 그리고 오케이 했다. 그렇게 되면은 22년이죠. 그럼 예비 타당조사 1년 하면은 23년 되죠. 그죠? 1년 되니까. 그 다음에 설계를 이렇게 또 3년 하고, 그 다음에 공사를 만약에 3년을 하게 되면은 시험 운행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2030년 정도 시험 운행까지 했을 때 공사를 3년 걸렸다면은 2030년에 우리가 개통이 가능하다. 근데 공사 기간이 60개월, 5년으로 잡았다 그러면은 이 많은 과정들이, 기간들이 다 더해지면은 2032년 이때 준공은 된 거고 개통 운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재미있는 단서가 하나 있어요. 단서가 하나 있는데 요게 지금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 단서 조항이 하나 있어요. 이게 참 이게 뭐 고양이 목에 방울 같은 건데 서해선하고 경부고속철 연결은 여기서 요리인데 여기에 복선 전철로 직결선인데 연장은 7.1km다. 총 사업비는 5,491억이다. 라고 했는데 요 뒤에 보면은 경부고속선 뒤에 가로 1 해놨죠. 요게 여기 주소를 달아놓은 거예요. 뭐라고 달아놨느냐. 경부고속선 요거는 그러니까 서해선 경부고속 연결선 요거는 광명, 평택 및 서울, 금천구청 간 선로 용량
안전 등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광명이나 평택, 요게 지금 복선철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서해선 복선절철이 역시 복선철이죠. 그러면 이게 연결을 하게 되면은 노선 과부하가 걸릴 수가 있어요. 노선 과부하가 걸리게 되면은 복선철을 또 복선철 기존 선로에 연결을 하게 되면은 경부 고속선하고 서해선 연결한 이 노선이 기존의 여기 말씀드린 대로 광명 평택 및 서울 금천구청 간의 선로 용량 안전 등 영향을 준다면은 이게 조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뭐죠? 그러면은 선로 용량에 여유가 있으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여기 쭉 보시면 나와요. 그래서 광명 평택이 복선이 아니고 복복선이 되어야만이 서해선 복선철이 연결돼서 들어갈 수 있는 선로 용량이 확보될 거 아니냐.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전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이 결과가 광명 평택 및 서울 금천구청 간 선로 용량 엔진 등의 안전 등 영향을 주지 않으려 그러면은 지금 아까 여기에 말씀드린 대로 광명 평택이 복선 그리고 서해선하고 KTX 경부 이선 이게 복선 이렇게 연결이 되게 되면은 선로 용량에 영향을 주면은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면은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냐? 사전 타당성 조사를 복선이 아니고 복복선을 하면은 수해 복선철을 연결을 해도 선로 용량에 영향을 덜 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 타당성 조사가 지금 공개가 안 됐는데 공개가 돼서 이 서해선 복선철하고 경부 고속철 KTX를 연결함으로써 평택 및 광명의 노선 금천 서울 이 구간의 용량이 과부하가 안 걸리게 되면은 가는 거고, 과부하가 걸려서 사업 추진을 범위 내에서 한다 그러면은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광명하고 평택의 복선을 복복선으로 해야만이 서해선의 경부 고속철 연결하는 노선에 여유가 생긴다. 그런데 요거는 사전 타당성 조사 결과가 안 나왔으니까 아직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나온 이게 이 지금 내용이 국토교통부에서 나온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이 내용이에요, 지금 이게. 그래서 단서조항이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사전 타당성 조사가 잘 나오기를 바랍니다. 이게 보시다시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결론은 서해선 복선철하고 KTX 경부고속철의 연결 7.1km 요거는 지금 사전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광명하고 평택의 복선철도 같이 동시에 사전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지만은 광명 평택의 선로 용량에 영향을 주지 않으려면 조금 여기에 검토가 더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사전 타당성 조사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서해선 복선철과 KTX, 광명, 평택의 복선철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우죠, 이거 기우. 그래서 하여튼 뭐 사전 타당성이 잘 나오길 뭐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생각지도 않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서해선 복선철과 KTX 경부고속철, 광명 평택 이 고속철의 연결의 어떤 가능성이 얼마나 더 있을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관심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